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모리구치는 학생의 우유에 AIDS 감염된 피를 몰래 주사했어요. 학생들이 우유를 다 마신 후 그녀는 교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마지막 수업을 시작했죠. 그녀는 반에 자신이 사임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떠나기 전에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몇 년 전 모리구치는 임신했었지만 약혼자가 갑자기 AIDS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고 약혼을 취소하고 병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녀는 건강한 딸을 낳고 홀로 엄마가 되었답니다. 이 몇 년 동안 모리구치는 홀로 에이미를 키웠어요. 힘든 삶이지만 꽤 행복했죠. 그 후 에이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퇴근이 늦어져서 인근의 타코치 할머니에게 아미를 돌봐줄 것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타코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모리구치는 에이미를 학교의 보건실에 좀 더 일찍 데려가야 했어요. 한 달 전 수요일, 그녀는 갑자기 아미가 보건실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걱정하며 찾던 끝에 모리구치는 학교 수영장에서 딸의 시신을 찾게 되었어요. 경찰은 에이미가 미끄러져서 익사했다고 결론지었어요. 그 시기에 자식 잃은 고통은 거의 그녀를 눕혀버릴 만큼 심했죠. 하지만 장례식 후 딸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에이미의 것이 아닌 분홍색 토끼 모양의 크로스백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슈퍼마켓에서 아미가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리구치는 사주지 않았어요. 이 가방은 아미가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사실에 그녀는 경계하게 되었고 그녀는 딸이 사고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깨달았어요. 비밀스럽게 조사한 후 에이미가 살해당했다고 결론 내렸어요. 모리구치는 학생들에게 2명의 범죄자가 그녀의 딸을 죽였고 그 2명이 바로 이 교실에 앉아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리구치는 범인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받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범인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모리구치는 그 2범인을 1번과 2번이라고 부르며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속삭이며 범인이 누구인지 추측했어요. 1번 범인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학생이지만 가끔 다른 학생들로부터 1번이 어릴 적부터 작은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취미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자작 도구를 사용해 고양이와 개와 상호작용하고 그 영상을 자신의 웹사이트 천재박사연구소에 올렸어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일반 사람보다 뛰어난 천재로 여겼어요. 그때 모리구치는 이 소문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1번이 자신부터 교실에 찾아왔어요. 그는 모리구치에게 작은 지갑을 주며 이것이 자신의 최신 발명이라며 신나게 자랑해요. 저를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칭찬받기를 바랐는데 모리구치에게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비판받아서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그는 떠나기 전에 모리구치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요? 안 들리세요? 중요한 물건이 깨졌어요. 이 지갑은 나중에 범인 1호가 도둑 방지 지갑으로 포장하게 돼요. 범인 1은 이 도난 방지 지갑으로 중학교 과학기술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발명상을 수상했어요. 마리구치가 말을 마치자 학생들은 범인 1이 바로 반의 와타나베라는 것을 이해했죠. 왜냐하면 와타나베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하며 국가과학기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핑크 토끼 모양의 크로스백을 찾은 모리구치는 그 가방을 와타나베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와타나베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다음 행동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농담이야. 후에 와타나베는 모리구치 앞에서 바로 자신이 에이미를 죽였다고 인정했어요. 도난 방지 지갑이 상을 받은 후 와타나베는 이 천재라는 타이틀로 전국의 주목과 찬사를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갑자기 큰 뉴스가 나타났어요. 13세 여학생이 가족을 모두 독살. 루나히 소녀의 가족 독살 사건이 모든 신문을 장식했어요. 그녀는 독약으로 가족 4명을 죽인 뒤 범행 과정을 생중계했어요. 하지만 루나히는 만 14세가 되지 않아 결국 사과 편지를 쓰고 경찰서에서 풀려났어요. 루나히의 살인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와타나베가 상을 받은 기사는 아주 작은 기사에 불과했죠. 이로 인해 와타나베는 엄청 화가 났고 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야만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범인 1에 대해 이야기한 후 모리구치는 범인 2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와타나베와 달리 범인 2는 내성적인 남학생이고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한 번 범인 이는 학교를 빼먹고 게임을 하러 갔는데 불행히도 몇 명의 깡패에게 들킨 거예요. 겁이 나서 범인 이는 경찰서로 도망쳤고 경찰은 모리구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해 그를 데리러 갔어요. 그러나 그때 모리구치는 가기 대신 옆반 남자 담임 선생님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마 전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을 질책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은 그에 대한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선생님에게 포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도착하자 그녀는 사진을 찍고 선생님이 괴롭혔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은 성별의 교사만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범인 이호는 게임을 하다가 수영장 청소하는 처벌을 받았고 덕분에 모리구치에게 이유 없이 복수심을 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모리구치가 그 학생의 집에 갔을 때 그 아이가 말한 이야기들이에요. 모리구치가 말이 끝나자 반 전체는 범인 이호가 바로 조용한 아이 나오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한 달 전 와타나베가 놀랍게도 나오키에게 먼저 다가갔어. 그리고 그를 우리가 나쁜 사람에게 전기를 사용할 계획에 함께하자고 꾀했지. 와타나베는 새로운 도난 방지, 지갑 버전을 실험할 대상을 찾고 있었어. 두 사람이 모두 싫어하는 모리구치의 딸이 이상적인 희생자가 되었지. 나오키는 에이미가 슈퍼마켓에서 분홍색 토끼 모양의 메신저 가방을 사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그 가방을 미끼로 사기로 했어. 그 수요일, 두 친구가 에미에게 다가가서 엄마가 몰래 사준 선물이라고 거짓말했어. 에미는 순진하게도 진짜인 줄 믿었어. 지퍼를 만지자마자 에이미는 평소보다 3배 강한 전기로 쓰러졌어. 와타나베는 에이미가 전기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는 나오는 인간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나오키에게 소문내라고 했어. 사실 와타나베는 나오키 같은 형편없는 학생과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 그는 단지 증인을 찾기 위해 나오키에게 접근한 거야. 하지만 와타나베는 떠난 후 나오키의 일련의 행동이 자신의 유명한 계획을 망친 줄 몰랐어. 나오키는 수줍고 의심받는 게 두려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홍색 토끼 모양의 가방을 다코치 할머니 집마당에 던졌어. 그 후 그는 에이미를 안고 수영장에 던졌어. 두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모리구치는 학생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말했어. 교사로서 나에게는 길을 잃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이 두 사람이 생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 나는 AIDS 환자의 물건을 그들의 우유에 섞었어. 클래스는 그 말을 듣고 소란스러워져서 두 살인자를 쳐다보며 앉아있지 못했어. 조용해. 이제 두 사람은 이미 우유를 다 마셨어. 고마워. 2-3달 후에 혈액검사를 받는 걸 잊지 마. 만약 감염되면 잠복기가 5년에서 10년이야. 그렇게 긴 시간은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에는 충분해.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모리구치는 학교에서 사임하고 사라졌어. 그 후 학교는 한 달간 여름 방학을 줬고 방학이 끝나자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왔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나오키는 여전히 학교에 오지 않았고 와타나베는 사건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어. 새로운 담임교사 테라다는 열정 넘치는 젊은이였어. 선생님은 성격이 유쾌하고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테라다 선생님은 학생들과 점점 더 친해졌고 나오키가 장기 결석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오키에 대해 질문하자 반 전체가 침묵해요.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아서 과거의 일을 누설하는 사람은 범인 3으로 간주되고 복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학교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범죄자의 이야기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비밀이 되었고 테라다 선생님은 나오키가 학교 불안증에 걸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의 따뜻함을 통해 나오키가 다시 학교에 오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라다 선생님은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노트를 복사하게 하고 그 후에 선생님과 반장 미즈키가 직접 나오키 집에 가져가기로 했죠. 나오키의 어머니 시모무라 여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테라다 선생님이 이전 담임 선생님인 마리구치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했어요. 마리구치 선생님은 자기 딸만 돌보느라 바빴죠. 만약 그녀가 테라다 선생님처럼 책임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남의 처음부터 끝까지 테라다 선생님과 미즈키는 나오키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시모무라 여사는 복사한 노트를 2층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오키는 심각한 정신적 병을 앓고 있고 그는 자신이 분명히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느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닫아두고 몸은 더럽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에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느껴져요. 아들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 시모무라 여사는 모리구치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죠. 만약 그날 모리구치가 갑자기 집에 오지 않았다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모든 것이 그 여자 때문이에요. 나의 착한 나오키가 이렇게 된 거죠. 한 달 이상 전에 모리구치는 시모무라 집에 가서 나오키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사건에 참여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때 시모무라는 계속해서 안타깝다고 말을 했지만 그녀는 죽은 에이미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아들이 이용당한 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녀는 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에이미의 죽음은 아들이 일으킨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범 와타나베는 점점 반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와타나베의 책에 온갖 모욕적인 표현을 적고 그의 캐비닛에 종이를 가득 채웠죠. 학생들은 왜 살인범이 아직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와타나베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처벌이었죠. 그들은 와타나베를 많이 괴롭힌 학생들을 순위로 매기기도 했어요. 어느 날 테라다 선생님이 반에서 나오키를 격려하는 벽보를 그리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반의 인기 여학생이 갑자기 나오키를 처벌할 절호의 기회가 떠올렸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벽면 신문에 썼고 이 친구들의 정이 넘치는 신문이 시모무라에게 전달되었어요. 하지만 시모무라는 테라다 선생님을 집에 들이지 않고 나오키가 선생님이 집에 오면 통제를 잃고 화를 내기 때문에요. 전달된 신문은 시모무라가 벽에 걸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시를 발견하게 돼요. 그날 테라다 선생님은 익명으로 비난하는 편지를 받았고 그는 반의 학생들이 와타나베를 몰래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그것이 학생들이 와타나베의 뛰어난 학업 성적에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 학생들을 혼냈고 이후 반 친구들은 배신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반장인 미즈키는 의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와타나베를 괴롭힌 적이 없으니까요. 괴롭힘 점수도 없었고 그래서 범죄자와 배신자를 처벌하기 위해 학생들은 이 두 사람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날 밤 와타나베는 미즈키와 약속을 잡고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미즈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와타나베의 의도는 미즈키가 병에 걸릴까 걱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사실 미즈키는 처음부터 모리구치 선생님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된 우유를 마신다 해도 감염될 확률은 정말 작으니까요. 이 강제 키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거리는 이상하게도 더 가까워졌어요. 사실 반장 미즈키도 본래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루나 히를 상징하는 문신이 있었고 그녀는 사실 루나 히, 그 악마를 정말 존경했어요. 미즈키와 와타나베는 수업이 끝난 후 자주 함께 놀았고 두 개는 범죄에 대한 열망을 서로에게서 찾았어요. 와타나베와 자주 접촉하면서 결국 미즈키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와타나베의 어머니는 뛰어난 전자공학자였지만 그에게 아버지는 평범한 가전제품 가게 주인일 뿐이었어요. 결혼 후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직업을 포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결혼과 출산이 자신이 과학 연구의 길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모든 원망을 와타나베에게 쏟았어요. 결국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기분 좋게 연구실로 돌아가 일을 재개했어요. 떠날 때 그녀는 매우 단호했고 와타나베가 뒤에서 따라잡아도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와타나베는 어머니의 높은 지능을 물려받았으며 그는 항상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갈망했지만 어머니는 떠난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재혼해서 새 아이를 가졌지만 와타나베에게 그들은 단지 바보들이 결합해 새 바보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자칭 천재라서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발명품을 만들었어.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새로운 발명품을 거기에 올렸지.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머니는 그가 발명한 도난 방지 지갑이 국가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 와중에 루나 하이 살인 사건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빼앗았고 그는 루나 하이를 따라 모리구치의 딸을 죽였어. 그러나 모리구치는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우유를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지. 정말로 에이즈에 감염됐다면 엄마는 분명 다시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가 하루하루 갈망하던 모성애는 여전히 오지 않죠. 와타나베는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미즈키가 주말에 오래도록 사라졌던 모리구치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녀는 모리구치와 테라다 선생님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두 선생님이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게 됩니다. 미즈키의 질문에 모리구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인정해요. 선배로서 테라다 선생님과 자주 만나곤 했고 테라다 선생님도 그녀에게 많은 교수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테라다 선생님이 나오키의 집에 자주 가는 목적은 그의 심리적인 고통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죠. 와타나베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녀가 테라다 선생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인데 학생들이 와타나베를 더 괴롭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 그녀는 와타나베와 나오키가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 그녀는 이 정도의 강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미즈키는 와타나베를 옹호하기 시작하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단지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걸 듣고 모리구치는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을 짓곤 해요.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렇게 어린 이유로 죽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미즈키의 말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이 정보는 나중에 와타나베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될 거예요. 실제로 모리구치의 말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매주 가정방문의 공격 아래 나오키는 점점 무너져가요. 결국 그는 신경이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죠. 그날 그는 편의점에 가서 자신의 피를 선반에 있는 물건들에 바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모무라 씨는 아들을 대신해 사과를 하고 그 피가 묻은 물건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도착하자 나오키는 드디어 사실을 고백해요. 그는 엄마에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섞인 우유를 마셨다고 말하죠. 만약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쩔 거야? 하지만 너는 살인자야. 아니야. 난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몸을 수영장에 던진 거야. 시체가 아니야. 그녀는 단지 기절한 것뿐이야. 하지만 너는 그녀를 수영장에 던졌다고.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때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 소녀는 너 앞에서 깨어났어. 그 소녀는 내가 죽인 거야? 나오키의 입에서 진실을 듣게 된 시모무라 씨는 아들을 늘 사랑하던 그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 알고 보니 그녀에게 착하고 순한 아들은 진짜 악마였던 거야. 그래서 그녀는 칼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낳은 아들과 상호작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고 나오키가 정신을 잃고 칼을 빼서 그녀를 죽여버렸지. 이 모자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와타나베는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되었어. 그는 나오키가 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그는 나오키와 루나 히를 비웃으며 그들은 가족에게만 손을 대는 비겁한 자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우상인 루나 히가 모욕당하는 소리를 들은 미즈키는 반박했다. 그의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괴로움을 항상 안고 있었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신을 거부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사실 그는 이미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다음 날 미즈키를 살해한 후 와타나베의 웹사이트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 내용은 그의 어머니의 주소와 전화번호였다. 와타나베는 기뻐서 미친 듯이 소리쳤고 마침내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믿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개발한 모든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만났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거기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료에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신혼여행 중이었다. 이 순간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갈망은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와타나베는 울면서 사무실을 나갔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리구치의 존재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고통과 분노 속에서 와타나베는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는 학교 강당에 폭탄을 숨겨놓고 졸업식 날 폭발시켜 모든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기와 범행 과정을 비디오에서 설명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신문 일면에 실리게 될 것이다.
그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관심을 끌 것이 확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졸업식이 예정대로 열렸고 우수한 학생 대표로 나선 와타나베는 격려의 연설을 한 후 조용히 폭탄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화기를 꺼냈다. 버튼을 눌러 폭발시키고 난 뒤 와타나베는 몇십 초를 기다렸지만 그가 기대하던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연단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때 자신이 숨겨놓은 폭탄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와타나베는 의아해하며 연단에서 내려가던 중 모리구치에게 전화를 받았다. 모리구치는 와타나베에게 말했어. 내가 웹사이트에 주소를 남겼고 회관에서 폭탄을 해체한 것도 나야. 그리고 너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그 폭탄들을 가져갔어.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관심을 받기 위해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모두 이야기했어. 나는 그녀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 그녀의 마음속에 너에게 남아있는 모성애가 조금 남아있어. 나는 내 선물을 그녀의 사무실에 놓고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기를 기도했어. 하지만 지금은 매우 유감이야. 결국 당신은 버튼을 눌렀죠. 저는 들었어요. 중요한 물건이 깨지는 소리는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와타나베, 폭탄을 만든 사람도 버튼을 누른 사람도 당신이에요. 결국 모리구치는 천천히 강당으로 들어와서 와타나베 앞에 섰어요. 그녀는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었고 이제 그 살인자도 같은 아픔을 겪어야 해요. 이제 드디어 그녀는 악마의 복수를 마친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첫걸음이에요. 농담이에요. 영화는 끝났어요. 모리구치는 농담이에요. 이건 감독이 이 어두운 이야기에게 남긴 암시예요. 이 농담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거나 그 폭탄을 당신 어머니에게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감독은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답이 앞부분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파괴한 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